제너럴 텍스트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기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본적인 내용부터 재미있게 설명되어 있는 아주 좋은 교재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이미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드린 부분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동영상으로 간략하게 책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P 교재는 총 3권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일반적인 내용을 모두 아울러서 설명하고 있는 제너럴 텍스트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이 A&P 교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A&P 텍스트북을 통해서 어떻게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텍스트북 교재가 되겠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텍스트북 3권이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보조해주는 이제 요거는 이제 법, 그다음 나머지 AC, 그다음에 핸드북 이런 것들은 실기 위주의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규정집이나 실기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공부가 끝난 경우에 테스트 가이드, 즉 이제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한 이후에 문제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에 응시해서 최종적으로 A&P Certificate을 취득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이 부분은 이제 이 교재를 어떻게 보는지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뭐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약간의 노하우를 조금 더 쉽게 또 다른 교재와 어떤 연관이 있고 여기 보시면 테스트 가이드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 문제 이제 테스트 가이드를 보시다 보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교재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찾아서 참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차가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수학, 그 다음에 수학이 이제 간략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물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기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나오는데 챕터 3와 4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너럴 텍스트북 전체의 한 절반 부분을 이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를 빼놓고는 항공기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뭐 그렇게 전기전자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크래프트 드로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도면 각종 그 매뉴얼이나 여러가지 참고서에 나와 있는 항공기에 관련된 어떤 부호들이나 기호 뭐 그에 관련된 여러가지 그림으로 표현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나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고, 웨이트 앤 밸런스, 항공기는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나 좌우 균형 맞추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장은 항공기 이제 구조를 만드는 재료들, 여기 보시면 이제 메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금속 재료, 비금속 재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챕터 8은 하드웨어, 각종 리벳이나 볼트, 너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스크류 종류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챕터 9장은 공구죠. 공구나 각종 측정 공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fluid line and fitting 요거는 공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유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체를 어떻게 다루는 어떤 배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기 배관을 어떻게 조립을 하고 정비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Non-destructive testing, 비파괴 검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항공기를 검사하고 이상 여부를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법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Cleaning and Corros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항공기를 어떻게 이제 세척을 하고 그 부식 방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서비싱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라운드 핸들링 앤 서비싱이라는 부분은 이제 지상에서 항공기를 어떻게 다루고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항공기를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aintenance Publication Form and Records는 정비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 작업, 그다음에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요건 Mechanic 이제 요 이제 챕터 15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사로서의 자격, 그다음에 법적 조항이나 뭐 휴먼 팩터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 정비에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나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이제 수학이죠. 간단한 수학인데 보시면 일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덧셈, 뺄셈, 뭐 곱하기 나누기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다른 이제 언급도 해드렸지만 일반적인 전자 계산기로 할 수 있는 정도라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 안 해봤기 때문에 영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쭉 수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이제 예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건 이제 분수, 요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의 넓이, 뭐 삼각형의 넓이, 각도 이런 거 구하는 건데, 물론 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워낙에 배운 지가 오래돼서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본격적인 공부는 이제 챕터 2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physics, 즉 물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에서 가르치는 물리는 너무 깊은 내용으로 필요 이상의 너무 깊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원자부터 시작해서 분자, 원소 기호 어떻게 읽고 이제 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고체, 액체, 넘어가면 기체, 그다음에 표면 장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게와 질량의 차이가 뭔지, 뭐 어떤 보시면 공식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외워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밀도, 그 다음에 비중, 이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뭐 어떤 학교에서는 밀도와 비중을 같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는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비중계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측정하는 그 비중계인데, 항공기 정비나 자동차 뭐 각각에는 뭐 김장을 할 때까지 여러 가지 농도 측정을 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넘어가면 뭐 일, 뭐 work라고 되어 있는데 일, 뭐 동력 뭐 이런 부분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뭐 도르래 이건 많이 배웠죠 우리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어,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이제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 스트레스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비행기하고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뉴턴의 운동법칙 1, 2, 3법칙 또 역시 간략하게 문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체에 관련된
열의 전달, 온도, 압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소리, 항공기와 소리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리와 주파수, 그다음에 베르누이 정리 간단하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리프트가 생성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베르누이 정리, 이런 것들이 그냥 도플러 효과 이런 것까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씩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더 깊이 들어갈 내용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면 이제 항공 역학이 나오는데 보시면 섹션 D, 그래서 에어로다이나믹, 그래서 항공 역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도, 밀도, 압력, 그다음에 기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인데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압력이 항공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계기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다음에 뭐 항공기 기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비행 원리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 기체를 어떻게 부르고 뭐 어떤 특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한글로 표현된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원어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자주 접하시는 게 좋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좀 프린트를 해서 혹은 뭐 복사를 해서 벽에 걸어 두시고 지속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보시게 되면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넘어가시면 뭐 앵글 오브 어택이나 속도에 관련된 부분들, 항공기의 모양, 날개, 그다음에 이제 삼축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삼축 운동으로 어떻게 항공기가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지 뭐 기초적인 내용부터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 비행, 그다음에 이제 축 방향에 대한 안정성 뭐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죠. 여기까지는 크게 이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고요. 섹션 2로 넘어가면 이제 하이스피드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그래서 고속, 일반적인 저속에서의 상태가 아니라 고속일 경우에 어떤 또 조금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운데 공부해 두시면 우리가 이제 뭐 소닉 붐이나 여러 가지 음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도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 부분이 나오는데 헬기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헬기는 자주 볼 수가 있죠. 뭐 방송국용 헬기나 여러 가지 산불 진화용 헬기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거나 하게 되면 이 내용은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공부를 하는데 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전기가 되겠습니다. 기초 전기라는 부분을 뭐 원자 전자에서부터 쭉 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공식들 전혀 없습니다. 외워야 될 거 없고 그냥 쭉 읽으면서 재밌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원자, 특히 이제 전기에 있어서 자력과의 관계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그 자력과의 관계, 자석과의 연관성, 자력이 어떻게 이제 전기와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석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웁니다. 자석이 철에 붙는다 이런 내용을 많이 배우는데 왜 붙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런 내용 들어보면.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건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메오 법칙 뭐 많이 외우죠. 우리들도 뭐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하나만 외우면 이제 여러 가지 계속 병행해서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다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에 사용되는 스위치 종류들, 모터 차단기 종류,
각종 저항, 뭐 기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DC, AC, DC, 그러니까 직류, 교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건 직류가 되겠죠. 배터리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직류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역시나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되고 저장은 어떤 원리로 저장이 되었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배터리의 종류별로 나오고 항공기 배터리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알칼라인 배터리와 이제 버튼셀이죠. 예전에 수은전지라고 많이 불렀던 그런 전지와 알칼라인 셀, 일반 그 징크셀이 어떻게 다른지 또 왜 알칼라인이 더 비싸고 더 오래 가는지 뭐 그런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충방전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뭘 주의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이제 AC가 되겠죠. 교류.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쓰는 AC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요. 쭉 읽어보시면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기초적인 부분들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제어 부분인데 이제 Electron Control Device에서 전자 제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부터 어떻게 제어하고 부품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 논리 회로까지 그리 깊게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로직 게이트 그래서 요게 전부입니다.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각종 측정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멀티미터나 뭐 볼트미터 같은 어떤 미터 종류들이 어떤 원리로 측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터 전기의 기초 장비죠. 아주 기본적인 장비인데 이 멀티미터를 이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뭐 굳이 전자나 전기 쪽에 특기가 아니더라도 아주 기본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뭐 비행기 정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다못해 자동차나 집안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멀티미터 하나 정도는 집안에 구비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기를 이해하고 멀티미터를 사용할 줄 알게 된다면 이제 회로를 분석하고 고장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 즉 회로가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탐색을 해서 결함을 찾는지, 그다음에 이제 Principle of Troubleshooting 이렇게 돼 있죠. 고장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이제 그거를 할 때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이제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찾고 어떤 결함이 있을 때 어떻게 찾는다,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만 공부를 해두시면 남다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아주 획기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정비사들이 그렇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해 놓으신다 그러면 분명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 발전기나 모터에 대한 내용들이 또 한참 많이 나오고요. 여기는 얼터네이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터 종류가 되겠죠. 각종 공구부터서 어떻게 테스트 하는지까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기의 도면, 프라모델 같은 거 조립해 보신 분들은 뭐 쉽게 이해하실 텐데, 그런 도면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도면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드로잉, 실제로 이제 실습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마 이런 걸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도 실습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선의 의미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아주 뭐 그래 어렵지는 않습니다.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차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항공기는 뭐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이지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미케닉들은 항공기에 직접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은 이 이제 차트나 그래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공기에는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이걸 보는 방법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앤 밸런스 항공기의 중심 잡는 부분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관련 서류는 뭐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CG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을 어떻게 옮기고 그게 이제 비행 특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헬리콥터의 웨이트 앤 밸런스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재료 이제 이건 챕터 7이 되겠죠. 구조재의 재료 금속 재료부터 비금속 재료까지 이렇게 총 망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마찬가지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챕터 8에는 각종 리벳이나 볼트, 너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뭐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전에도 없는 말들 좀 많이 나옵니다만 뭐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고 관련 교재를 많이 찾아보시면 좀 이해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찾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전문 용어도 슬슬 좀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astener, 스크류 종류, 볼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류가 좀 특수한 fastener 종들도 많이 나오고 요즘엔 일반적인 전기용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 항공기용 자재들이 좀 많이 사용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연결 방법, 각종 규격 단위에 따른 뭐 종류, 공구, 기본 공구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망치부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망치가 있고 어떤 망치는 어떻게 쓰는지까지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흔히들 우리가 쓰고 있는 공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공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잘못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잘못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드라이버죠. 그렇죠? 드라이버인데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 왜 잘못 쓰면 안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수 공구들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공구에 대한 언급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내용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공구 번역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배관에 관련된 내용, 배관 정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수리하고 장착하는지, 그다음에 비파괴 검사, 즉 그 항공기의 이상 여부를, 특히 이제 골조나 어떤 구조재의 이상 여부를 굳이 해체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공구나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챕터 12 같은 경우는 이제 세척, 어떻게 세척을 하고 방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부식이 항공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부식된 상태를 어떻게 찾는지, collision detec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찾는지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
그다음에 부식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은 그라운드 핸들링이죠. 지상에서 어떻게 항공기를 다뤄야 되는지, 지상에서 뭐 안전사항, 뭐 각종 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항공기를 지상에서 이제 주기할 때 어떻게 고정을 하는지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마셜링이라고 하는데 항공기를 이제 활주로나 혹은 뭐 주기장에서 어떻게 수신호로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통 이거 다 포함되어 있고, 서비싱, 간단한 어떤 연료 공급이나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일 종류 이런 것들 보급할 때, 물 뭐 이런 것들 보급할 때 간단한 작업들 이런 걸 서비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4장은 각종 서류들, 어떤 규정이 있고 정비사로서 어떤 걸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항공기에는 어떤 서류가 있고 뭐 뭘 해야 되고 뭐 주기적으로 무슨 점검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록부, form and records라고 되어 있죠. 항공기는 분명히 정비를 하게 되면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기록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는 이제 정비사로서의 어떤 자격, 그 다음에 뭐 권리, 책임,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항공기죠. 라이트 스포츠 리페어맨, 뭐 경항공기, 그 다음에 휴먼 팩터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간중간에 나왔던 문제에 대한 어떤 답들이 뒤에 이제 나와 있고요. 답이 넘어가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색인쯤 되겠죠. 뭐 책 내부에 나와 있는 전문 용어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 간단하게 어디에 있고 어떤 설명이다 뭐 그런 뜻 이제 알파벳 순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 색인은 그 다음에 있는 게 색인이죠. 간략한 용어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어펜딕스라고 여기 이제 인덱스 여기 색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알파벳 순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 혹은 그에 관련된 내용이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책의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일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